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로 떠도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는가? 상상해보자. 평화로운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파이프를 물고 프린스턴에서 말년의 조용한 고독을 보내는 모습을, 과거에 그를 칭송하던 군중으로부터 멀어져 미완성된 우주 이론과 씨름하며 느끼는 것은 별이 빛나는 광활한 공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함이다. 아니면 중력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위대한 아이작 뉴턴을 떠올려보자. 말년에는 정신 붕괴의 벼랑 끝에 다가가 연금술 추구와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 케임브리지의 방에 고립되어 있었다. 메아리치는 발소리가 그의 내면적 고통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깊은 철학적 통찰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고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무거운 압박 아래에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빈센트 반 고흐는 소용돌이치는 듯한 활력으로 가득 찬 회화로 영혼의 동요를 포착했으나 절망 속에서 자애로 생명을 끊었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강렬한 시야를 차단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대담한 필치로 삶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꾼이었으나 표면적인 용감함 아래에 숨어있는 그림자에 압도되어 총으로 스스로를 끝냈다. 이러한 패턴은 이들 우상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삶을 관통하는 실처럼 존재한다. 놀라운 지성을 가진 자들은 종종 행복을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일상이 모호한 비관으로 뒤덮인다. 그것은 고요한 호수 표면을 부드럽게 덮는 안개처럼. 그러나 이는 유명한 비극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밤새 책에 몰두하며 깊은 문제를 사색하는 친구를 떠올려보자. 깨어날 때 마음은 무겁고 불안이 수면을 방해하며 실망이 세계관을 물들인다. 오늘 따뜻한 난로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듯 부드럽게 이 문제를 탐구해보자. 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자들이 왜 비관으로 기울어지는지. 심리학과 과학의 진실에 기반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을 검증하고 현실을 존중한다. 먼저 여기서 지성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하자. 그것은 교묘한 책략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우위가 아니라 진정한 인지 능력이다. 논리적 사고 능력, 추상 개념화 능력, 방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이념의 깊이를 탐구하는 능력. 대뇌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에 비유한다면 복잡성을 처리하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이 표면을 가볍게 스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천부적 재능은 얽힌 인과 연쇄를 식별하고 삶의 혼란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이 예리함이 항상 위안을 주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칠흑 같은 방에서 불을 켜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보이는 한편 먼지와 균열도 드러난다.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우울 현실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연구자 로렌 알로이와 린 이본느 아브람슨이 처음 제안했다. 그들은 가벼운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낙관적인 개인보다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비우울자는 종종 긍정적 환상에 집착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미래의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는다. 이러한 장미비 시야는 진화적 이점을 가지며 우리를 모험과 탐험으로 이끌고 가혹한 세계에서 생존하게 한다. 그러나 높은 지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기기인이 어렵다. 그들의 지성은 무자비하게 이러한 환상을 벗겨내고 알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현실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면 그것은 동화가 아니다. 인류의 오류, 예를 들어 이기심이나 단기적 시야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며 피할 수 없는 노화, 질병, 죽음, 그리고 우주의 놀라운 규모 속에서 인류는 순간의 먼지 같은 존재이다. 최근 연구는 이 이념에 미묘한 뉘앙스를 더한다. 2025년에 리서치게이트에 게재된 메타 분석은 75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지역의 7,305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울 현실주의에 대한 혼합적 지지를 확인했다. 예를 들어 사건의 통제 평가나 결과 예측 같은 특정 판단에서 정확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2022년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는 우울 현실주의의 경고성을 의심하며 항상 명확한 우위를 제공하지 않고 맥락에 의존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우울자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긍정적 신호를 놓칠 수 있지만 통제된 실험실 테스트에서는 정확성으로 빛난다. 2012년의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는 우울자가 인과 귀인시 전두측도 네트워크 같은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함을 밝혀 그들의 현실주의가 독특한 처리 스타일에서 비롯됨을 시사했다. 그러나 비판도 있다. 이 이론은 인공적 설정에 기반하며 현실 생활을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성은 우울 자체가 아니라 사고 스타일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2023년 연구는 준우울 현실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우울 중 현실감의 변화가 인지 왜곡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적 전환임을 제안하며 높은 지성을 가진 지성에게 낙관의 베일을 뚫는 경향이 먼 천둥소리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깊은 불안을 낳을 가능성을 강화했다. 보완적 연구로 2025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는 1시간의 마음가짐 개입이 성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성장 기회로 보게 도와 비관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킴을 보여 비관 경향의 가소성을 지적했다. 2023년에 테일러 앤드 프랜시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우울에서의 현실감 변화를 하이포리얼리티와 하이퍼리얼리티로 탐구하여 우울이 현실의 구조적 전환을 일으킴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견은 우울 현실주의가 단순한 인지 편향이 아니라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는 지성의 부산물임을 강조한다. 또 다른 층은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생각에 대한 반성이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에 뛰어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예리하게 의식하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이는 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이 1999년에 명명한 더닝-크루거 효과의 반대이다. 이 효과에서 무능한 개인은 자신의 공백을 무시하고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리한 사람들은 지식이 겸손을 가져온다. 소크라테스가 2000년 이상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겸손이 아니라 깊은 통찰이다. 배울수록 무지의 거대함이 드러난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서서 무한한 산맥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의식은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복잡한 세계에서 제한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감정적뿐만 아니라 존재적 비관을 낳는다. 2025년에 가디언 신문에 게재된 조사에서 긍정적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한 뇌 활동을 보임을 밝혀 지성적 비관이 이러한 보호 모드의 결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년의 또 다른 연구는 낙관과 비관을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하여 더 어두운 미래 전망이 더 높은 두려움을 유발함을 보여 메타인지 과정이 지성적 두뇌에서 잠재적 위협에 증강된 인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강조했다. 2025년에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보고된 연구에서 낙관주의자들이 미래를 상상할 때 뇌 활동이 놀랍게 유사함을 밝혀 비관주의자들의 다양한 뇌 활동이 더 다양한 우려를 반영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메타인지의 심화가 우주의 미지의 광대함 앞에서 겸손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보자. 지성적 지성은 예측에 능숙하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고 따뜻한 식사나 안전한 주거 같은 일상적 위안에 만족하는 반면 더 예리한 사상가는 5년, 10년 앞을 투영하며 사회 변화, 기술 혁명, 그리고 광활한 흐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한다. 이 예견은 이점이며 준비와 회피를 돕는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 맑은 날의 폭풍 구름을 감지하는 것처럼, 타이타닉호의 감시원처럼 빙산을 엿보고 아래층에서 춤추는 승객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항로를 바꿀 수 없다. 배의 기세가 너무 크고
시스템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많은 지성인들이 기후변화, 불평등, 지정학적 긴장 같은 글로벌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느낀다. 그들은 대다수보다 위기를 명확히 꿰뚫어보지만 무력감이 통찰을 모호한 절망의 원천으로 바꾼다. 2025년의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는 미국 성인들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창의적 사고와 의미 있는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관적임을 보여 53%가 인공지능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가정했다. 2025년의 미국 대학생 조사에서 62%가 고용 전망에 대해 비관적임을 나타내 경제 둔화, 경쟁, 인공지능 때문이었다. 이는 지성적 예견이 기술 진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설명한다. 2025년의 인피니티브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의 균형이 논의되어 비관이 기술법을 우려를 낳는 반면 낙관이 혁신을 추동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견은 지성적 미래 예측이 우주에 변동하는 동역학 속에서 인류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탐구의 흥분과 동시에 불안을 불러일으킴을 보여준다. 신경 수준에서 높은 지능 지수의 대뇌는 종종 증강된 민감성을 보인다. 2017년에 인텔리전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더 밀집된 신경 연결과 빠른 처리가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지만 부정적 감정도 강화함을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이 떨쳐내는 작은 좌절에 격렬한 논쟁이나 직업적 모욕에 이 무한 루프에서 재생되며 각 각도에서 분석된다. 이 반추,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대로 악순환을 키우며 생각이 우호를 심화한다. 그것은 파도가 시간에 따라 해안을 침식하는 것처럼. 2023년의 바스 대학의 발견은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더 현실적이고 낙관이 적은 관점과 연계하여 이는 더 나은 결정과 관련되지만 증강된 우려와도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2025년에 가디언 신문에 게재된 연구는 낙관주의자의 뇌 패턴을 밝혀 미래 상황을 반성할 때 유사한 활동을 보임을 지적하여 지성적 비관이 이러한 보호 모드의 결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2023년에 테일러 앤드 프랜시스 저널의 연구는 어두운 미래가 낙관과 비관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함을 보여 아랍 국가들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신경적 민감성이 우주의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여 지성적 탐구를 신비롭고 불안한 여정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한다.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측면은 고독이다. 동반자의 결여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희소성이다. 생각이 대다수보다 깊을 때 대화가 얕게 느껴질 수 있다. 호수를 가볍게 쓰다듬는 것처럼. 그러나 당신은 심연을 갈망한다. 호기심을 불태우는 주제의 철학, 과학, 인류의 상황에 이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과도한 분석으로 여겨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이 습관이 되고 이 고립이 빈 광장에서 메아리치며 심리적 복지를 침식한다. 인류는 이해와 검증을 통해 번영한다. 그것이 결여되면 비관이 뿌리를 내린다. 이 긴 벽을 기어오르는 담쟁이처럼. 2025년의 입소스 글로벌 트렌드 조사에서 세계적 낙관의 7포인트 하락을 보고하여 연결된 세계에서의 고립 증가를 지적했다. 2026년의 트렐리스의 매핑은 2026년 글로벌 낙관과 비관의 분포를 보여 특정 지역에서의 비관 강도를 강조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성적 고독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인류의 고립을 상징하며 탐구의 기쁨과 동시에 깊은 신비성을 낳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는 지성이 부담이며 행복한 무지와 교환해야 함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지성인의 비관은 일상적 우울과 다르다. 후자는 특정 불행의 실업이나 시련에서 비롯되어 시간에 따라 희미해지지만 지성적 비관은 더 광범위하며 생명의 본질을 의심한다. 죽음이 피할 수 없다면 노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주가 무관심하다면 인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무겁지만 가치 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지혜를 추동하며 공허 속에서의 행동 수용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 가지 길은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것이다. 많은 고통이 통제 불가능한 것에 시간, 경제,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온다. 지성적 개인은 예측력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 놓아주는 것은 바람의 연을 날리는 것 같은 해방의 바람을 가져온다. 또 다른 것은 가변적인 것과 불변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테토스가 울리는 대로 에너지를 태도, 능력, 선택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 평온을 유지하라. 열정을 찾으라. 공예, 한 사람, 취미. 그것이 당신을 완전히 흡수하며 존재의 속삭임을 잠재운다. 우리의 연결 시대에서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에서 동료를 찾으라. 소수라도 깊은 연결이 고독을 완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과도한 분석은 마비시키지만 행동은 초점을 실질적 승리로 옮겨 탄력성을 쌓는다. 벽돌이 견고한 벽을 쌓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진정한 힘은 삶의 가혹한 진실을 보며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 있다. 맹목적 낙관이 아니라 어둠 속의 의식적 불꽃이다. 종착점이 먼지임을 알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 각 발걸음이 모호한 도전이다. 이 우주적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류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이끈다. 지적 호기심을 깨우고 미묘한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우주가 이토록 광대하고 잠재력으로 가득하다면 모든 이성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페르미 역설의 메아리이며 1950년에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처음 제기했다. 미확인 비행물에 대해 논의 중에 그는 갑자기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다. 우주는 오래되었고 약 140억 년, 우리의 관측 가능한 부분은 2조 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며 각 은하가 수십억 개의 항성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은하계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케플러 계획은 액체 물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거주 가능 지대에 400억 개의 지구형 행성을 추정한다. 이 숫자에서 지성 문명은 일반적이며 그들의 신호나 탐사기가 지금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우주는 침묵을 속삭인다. 광활한 정적은 영감을 주면서도 차갑고 무한한 별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하며 바람이 소리를 운반하지 않는다. 70년 이상 우리는 알렘 망원경 배열 같은 전파 망원경으로 하늘을 스캔하며 정전기 잡음 속 뱉던 의도적 메시지나 먼 기술의 누출애를 듣는다. 우리는 스스로 발신한다. 1974년 RS-15 메시지는 이진법으로 인코딩된 인류의 스냅샷을 2만 5천 광년 떨어진 성단으로 투사했다. 보이저 탐사기는 황금 레코드를 싣고 지구의 소리, 웃음, 음악, 55개 언어의 인사를 기록한다. 그러나 응답 없다. 인사 없다. 인공물 없다. 징후 없다. 과학자들은 이성 생명의 존재에 널리 동의한다. 단순한 미생물이 화성이나 에우로파의 지하해양에서 번성할 수 있다. 2024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고대 미생물 화석을 시사하는 발견을 했다. 2025년의 발견은 이 음모를 강화하며 아틀라스 순천에서 성간 해성 3I 아틀라스를 검출했다. 이는 우리 태양계 밖에서 와서 2025년 12월에 지구로부터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에 접근하며 이성 기술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으나 초기 분석은 자연 기원을 보였다. 더욱이 천문학자들은 2025년에 217개의 추가 행성을 식별하여 그중 10개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하며 생명의 친화적인 세계의 추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진보 사회는 결여가 불안을 부른다. 2025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은 급진적 평범 이론을 제안하여 이성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평범한 이유의 접촉 동기의 결여해로 진보 후 생물적 발전이 그들을 신속히 초월하게 함을 시사했다. 2025년의 퍼스트라스트아웃 이론은 인류가 은하 근방에서 처음으로 성간 임계갑에 도달한 문명일 가능성을 가정하여 징후 결여를 설명한다.
2025년에 IFL 사이언스에서 제안된 인지 지평 가설은 진보 지성이 우리의 인지 지평을 넘어 검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화함을 시사하며 페르미 역설의 새로운 답을 제공한다. 2025년에 가디언 신문의 지루한 이성인 이론은 지성 생명이 지구와의 접촉 시도를 중단했을 가능성을 제안하며 천체 물리학자들이 급진적으로 평범한 이유를 든다. 이러한 해석은 각각 경이와 약간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희귀성, 생명의 출현에 정확한 조건이 필요해 안정된 항성, 보호 자기장, 올바른 화학 혼합. 2000년에 피터 워드와 도널드 브라울리의 희귀 지구 가설은 지구가 우주의 잭팟을 맞추어 다리 조석을 안정시키고 목성이 소행성을 튕겨내고 판구조론이 영양을 순환시킨다고 주장한다. 비생물 발생에 무생물에서 생명으로의 불꽃 내은 1조 분의 1의 행운일 수 있다. 2023년에 천체 생물학자 디르크 슐츠마쿠크의 모델은 산소 병목을 강조, 고산소 없이 불과 야금이 없고 기술 문명이 정체된다. 아니면 로빈 헨슨이 1998년에 제안한 대필터, 대부분의 세계가 실패하는 장애를 생각하라. 핵자멸, 기후 붕괴, 다세포로의 도약일 수 있다. 필터가 앞에 있다면 침묵을 설명,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에 있으며 운명이 경고의 메아리다. 2025년에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의 연구는 소행성 2023 CX1이 대기 진입 시 갑자기 붕괴하여 거의 1킬로톤의 에너지를 방출함을 밝혀 우주 메커니즘이 생명을 필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년 5월에 ETH 취리의 연구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한 항을 판구조론과 연계하여 페르미 역설 해결에 가까워짐을 제안했다. 거리도 역할을 한다. 우주의 팽창은 놀랍다. 최근 항성 프록시마 켄타우리로부터의 빛은 4년 이상 걸린다. 문명은 신호가 공허를 횡단하기 전에 흥성하고 멸망할 수 있으며 수명이 너무 짧아 중복되지 않을 수 있다. 2021년에 헨슨과 동료들의 이론은 탐욕스러운 이성인을 도입, 광속 가까이로 팽창하는 사회가 공간을 신속히 채우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촉이 꽂히며 탐욕자들이 도중이기 때문이다. 비판자들은 팽창 추동의 가정을 주목하지만 그것은 음모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선구자인가, 침묵의 예고인가. 2026년의 업데이트 논의는 성숙 가설을 강조하며 차원 초월을 암시, 진화된 문명이 더 높은 실제로 이행하여 우리의 검출을 초월하는 진화로 역설을 해결한다. 기술적 제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도구가 이성 기법의 중성자선, 양자 얽힘, 우리가 잡음으로 여기는 신호애를 놓칠 수 있다. 2018년에 탑이 별의 감광이 다이슨 9의 항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대 구조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나 먼지로 설명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전파를 넘어 효율적 레이저나 우리의 파악을 초월하는 것을 선택한다. 2025년에 이성지능탐색연구소는 알렌 망원경 배열로 희귀한 이중 블랙홀계를 검출하여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우주 환경에 대한 새 통찰을 제공하고 우리의 우주 탐사 능력의 성장을 강조했다. 2025년의 피즈 오그 기사는 페르미 역설 75년 후에 우리가 이성 생명 발견에 가까워짐을 논의하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데이비드 샬보누가 답한다. 2025년 11월의 어스스카이 논의는 알란 스턴과 페르미 역설 해결을 다루며 지하 세계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더 어두운 이론은 수수께끼의 가장자리에 닿는다. 류츠신의 2008년 소설 어두운 숲 이론은 게임 이론에 뿌리를 두고 우주를 그림자 숲으로 그린다. 사냥꾼이 잠복한다. 노출은 포식자의 공격을 초래해 숨어있는 편이 낫다. 이 어두운 숲 법칙은 침묵이 생존 전략임을 시사하며 운명이 조심스럽게 은폐한다. 1973년에 존 볼의 동물원 가설은 우리를 은하 보호구역의 전시품으로 상상, 관찰되지만 건드리지 않고 보호구역의 동물처럼 발전이 보호되거나 연구된다. 아니면 버서커 가설, 무법 탐사기가 신흥 위협을 소멸시켜 정적을 강제한다. 2026년의 새 아이디어는 수수께끼를 심화한다.
2025년에 제안된 인지 시야 가설은 진보 지성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 물리 형태를 초월하여 검출 불가능한 영역으로 아마도 실제의 직물과 융합의 함을 시사한다. 2025년 말의 종말 가설 논의는 우리가 쇠퇴하는 문명만 만난다고 주장, 그들의 최종 전송이 쇠퇴 경고로 1977년 와우 신호 같은 산발적 미확인 신호를 설명한다. 인공지능이 필터로 기세를 더한다. 2024년에 마이클 게리대 기사에서 초지능이 생물 생명을 대체하며 팽창 욕망 없이 시뮬레이션에 만족한다. 빈결 위성의 지하 해양은 알란 스턴이 2017년, 2024년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에우로파에 대해 킬로미터 단위의 빙하 아래 숨겨진 사회를 보호하며 기술이 내향적일 가능성을 2025년 연구는 이끼 포자가 가혹한 우주 노출에서 생존함을 보여 생명이 상상보다 쉽게 세계간 여행함을 암시한다. 소셜미디어는 활기차다. 2026년의 X 논의에서 사용자들이 시간 해결을 사색하며 이성인들이 다른 시대에 존재하거나 행동 유전이 침략을 제한함을 2025년 유튜브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는 침묵이 자멸을 의미할 수 있음을 분석하며 우리에게 취약한 불꽃을 소중히 하라고 경고한다. 2025년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보고서는 20광년 이내의 새 발견 초지구 GJ251c를 제공하며 이성 생명 탐색에 새 희망을 준다. 2025년에 가장 흥분되는 추가 행성 발견은 타투인 세계 K2-18b에서의 생명 탐색 TRAPPIST-12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실망을 포함한다. 2026년의 추가 행성 아카이브는 새해 7개의 새 행성, 하나의 강등, 하나의 스펙트럼, 다수의 파라미터로 시작한다. 2026년에 매셔블이나 BBC 스카이 앳 나이트 매거진 기사는 2025년에 기이한 새 세계를 요약하며 확인된 추가 행성이 5,900개를 초과하고 후보가 수천임을 보고한다. 2026년에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보고된 미국 항공우주국 웹망원경은 가장 기이한 행성 중 하나를 발견하며 행성 규칙을 재작성한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심화시키며 더 탐구를 유혹한다. 그러나 이 광활한 침묵은 영감을 품는다의 호기심의 부름이다. 역설은 희망을 부수지 않고 점화한다. 아마도 이성인들은 거기에 있으며 관찰하며 우리의 성숙을 기다린다. 우리가 유일하다면 별들을 파종하는 위탁이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위치를 상기시킨다. 무한 속의 푸른 점, 질문을 통해 사는. 마지막으로 이 길을 비추는 뛰어난 지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무자비한 경이로 우주를 푸는 아이작 뉴턴, 개인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단내리는 법칙, 프리드리히 니체, 존재를 의심하는 용기, 빈센트 반 고흐와 어니스트 해밍웨이, 인류의 취약성을 포착하는 예술과 말, 소크라테스, 지식 속 겸손을 가르치는 엘리코 페르미, 은하 논의를 여는 단순한 질문, 로렌 알로이와 린 이본느 아브람슨, 우울 현실주의를 개척하며 정직한 심리 건강 대화를 장려,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닝, 인지 맹점을 드러내는 로빈 헨슨, 데필터와 탐욕 이성인 이론으로 시간선을 도전. 피터 워드와 도널드 브라울리, 희귀 지구 관점, 존 볼, 동물원 가설, 류츠신, 어두운 숲을 불러일으키는 디르크 슐츠마쿠크와 윌리엄 베인스, 생화학 통찰, 알란 스턴, 지하 세계, 마이클 게릿, 인공지능 경고, 그리고 이성지능 탐색, 미국 항공우주국, 세계적 연구 커뮤니티의 무수한 이들. 그들의 불굴의 노력, 모호한 헌신, 대담한 이념이 인류의 진실 추구를 추진하며 공유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세대를 계몽한다. 과학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공헌에 감사한다.